안녕하세요. 수요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맞춰 바이든을 위해 터지기라도 한 것 같았던 코땡 사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조에 조금 내려왔던 시점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H 바이든 스캔들을 뉴욕 포스트가 터뜨린 거죠. 누군지 짐작가시죠? 헌터를 앞으로 제가 사냥꾼 바이든 아니면 아픈 손가락으로 부르겠습니다. 멍청한 아픈 손가락이 자기 모든 정보며 온갖 추잡한 짓 녹화해놓은 동영상을 고장났다고 동네 수리점에 맡겼다가 멍청하게 찾아가는 걸 잊어버렸는지 뭐에 취해서 까먹었는지 아무튼 안 찾아가는 노트북, 뭐가 들었나 살펴봤던 가게의 주인이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원본은 FBI에, 카피본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보낸 건데요. 줄리아니 전 시장도 깜놀해 바로 뉴욕 포스트의 내용을 제보했던 거죠. 이게 터져서 이제 대통령의 재선은 문제 없구나 했는데 좌파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철저한 무시와 함구 속에 이 대형 사건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다, 대통령 돕기 위해 러시아가 개입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장장 17개월 만에 좌파 중에 좌파 뉴욕타임스가 떡하니 이 노트북의 진위 여부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 바이든의 노트북이며 정보들은 다 진짜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늦은 감이 대단히 많지만 이것으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보하면 특별조사 들어가고 사냥꾼 바이든은 물론 그 아버지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낼 거리가 공식적으로 생긴 거죠. 좌파가 인정한 노트북 속에 수많은 사기 기록들이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나게는 그때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일단 땡땡 논란은 제쳐놓고 그 당시 중도 성향 민주당, 중도 성향 공화당 유권자 중에 바이든을 뽑은 표가 상당했는데 아픈 손가락에 랩탑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면, 아니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았더라도 바이든을 찍지 않았을 거라고 답한 유권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조 바이든을 찍었다고 대답한 유권자 중 무려 9.4%가 아픈 손가락 스캔들을 알았다면 그를 찍지 않았을 거라고 답했는데요. 그 뜻은 빅테크와 좌파 언론이 이 스캔들을 비보도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장 좌파들과 빅테크이 문제의 랩탑 보도를 어떻게 막았나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이 이슈를 중간선거 이후에 대대적으로 다룰 것으로 공인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대로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들 눈과 귀 빼앗기고 있지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운명이 이번 중간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스캔들에 대한 내용 많이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가 시리즈로 당시 보도한 내용은 헌터의 노트북에서 취합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겁니다. 애당초 사냥꾼은 델라웨어 월밍턴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맥샵에 자신의 노트북을 맡겼는데요. 찾으러 가는 것을 잊어먹었고 그 주인은 노트북의 복사본을 FBI와 루디 줄리아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니는 그 내용들 뉴욕 포스트에 제공해 내용이 공개됐던 것이죠. 하지만 좌파들은 이 노트북의 진위 여부를 바로 개떼처럼 물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고출력. 트위터는 곧바로 뉴욕 포스트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지시켰는데요. 트위터의 설명은 해킹된 자료 공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그냥 선거 끝날 때까지 뉴욕 포스트 기사 공유는 거의 모든 빅테크 매체에서 원천 금지됐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욱해서 반발하자 그냥 깔끔하게 뉴욕 포스트 트위터도 정지시키죠. 아니 다 망해가던 트위터 살려준 게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했던 겁니다. 주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러시아의 언론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좌파 언론에서는 뉴욕 포스트 기사가 나가고 5일 뒤인 10월 19일 사냥꾼 바이든 스토리는 러시아의 거짓 정보 공작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정보 당국자들이 그렇게 결론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기사가 근거로 둔 정보 당국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메일이 조작됐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러시아와 관계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는데요. 이건 제대로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랩탑의 외장하드 속에 복구한 15,000통 이상의 이메일과 각종 자료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바이든 일가의 부정 의혹이 가득 차 있는데요. 조 바보든 가족의 중국 공산당 연루 의혹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보든의 아들 사냥꾼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기업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심지어 중국 고위 간첩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선 전에는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고위 임원이고 바이든이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이메일 속에는 바이든 일가가 중국 에너지 기업의 CEFC의 미국 투자 회사인 신호흡구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당신 아들이 심지어 지분 10% 줘야 한다고 말했던 그 빅맨이 바이든 당신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좌파 매체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묵살됐던 것은 컴퓨터 수리 가게의 주인으로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언론과 접촉하며 선거 전략을 짰던 줄리아니 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줄리아니 시장은 당시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이처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다. 심지어 사냥꾼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중국 고위 간첩이다. 백악관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 사람이 신원조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셈인데 바이든은 정부의 말단 공무원의 신원조회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만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좌파에서는 컴퓨터 수리점 주인이 애시당초 H 바이든의 랩탑을 받은 게 사실이냐, 그걸 지가 뭐라고 확인하고 FBI 신고하느냐, 불법 아니냐고 따졌는데 원래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수사는 컴퓨터 수리점에서 시작됩니다. FBI 등 수사당국은 컴퓨터 수리 기사와 결탁돼 있으며 컴퓨터에서 이런 범죄 가능성이 높은 물증이 나오면 곧바로 신고하게끔 합니다. 망언, 뿌락지, 끈앞을 같은 표현으로 불리는데요. 하필이면 이 가게 주인은 공화당 성향이었고 FBI를 100% 신뢰할 수 없어서 같은 카피본을 줄리아니 전 시장 측에게 보낸 것이 빙고가 돼버렸던 겁니다. 여자와 마약, 술에 쪄들어 사는 인간 말종 아픈 손가락이 컴퓨터샵에 맡겼다가 그냥 내몰라라 찾지도 않고 잊어버린 거 하나도 이상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데 좌파들은 이것마저 딴지를 걸었었죠. 깨어있다면 이 당시부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바이든 일가와 밀착됐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떤 나비 효과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흑백 논리에 빠져 바이든은 싫지만 푸틴은 없애야 한다. 바이든은 싫지만 우크라이나는 힘없고 착한 나라다. 대통령은 좋지만 지금은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제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누가 더 휴전 원할 것 같습니까? 국민 죽어나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내자고 매달려야 하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더 간절합니다. 서방이나 미국 언론은 러시아가 한계에 왔다, 있다고만 말하는데 러시아가 진짜 총력전하면 우크라이나 멸망합니다. 러시아는 침공초나 지금이나 원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돈바스 등 친러시아 지역의 자치 승인, 그게 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2014년에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 다 반환하고 우크라이나 독립과 자주성 완전 인정하고 나토 가입하든 못하든 아무런 간섭 말아라. 전쟁 전 외교 협상 당시 주장 아주 꿋꿋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저러는지 결국 미국 믿는 건데요.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 쪽에선 젤렌스키야 이제 철 좀 들어라 하는 의견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데 좌파 언론 받아쓰기만 하는 미국이나 한국 국민들은 러시아는 금방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마치 러시아를 물리칠 거라는 팩트 1도 없는 시나리오만 믿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1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서 한 80명 정도만 되면 곧 3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힘을 보태주시고요.
곧 산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